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은 분수 나누기 분수죠. 이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그 다음 나누는 수를 뒤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예요. 분수 나누기 분수에서 뒤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입니다. 앞에 있는 수는 뭐라고 하죠? 나누어 지는 수라고 하죠. 앞에 있는 수는 나누어 지는 수, 뒤에 있는 수는 나눗셈에서 뒤에 있는 수는 나누는 수라고 해요. 이때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 곱한다. 그러면 역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역수가 설명이 됩니다. 3분의 2와 2분의 3과 같이 두 수를 곱하여 1이 되는 수를 역수라고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3분의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를 곱하면 1이 될까요? 이제 역수를 곱하면 1이 되는데 역수는 여기에서 2는 분자죠. 근데 분모로 오고 분모인 3은 분자로 갑니다. 그러면 3분의 2의 역수가 2분의 3인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역수인 2분의 3을 곱하면 그 결과는 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수는 3분의 2의 역수는 분자 분모를 바꾼 2분의 3이 되겠죠. 다시 지우고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 3분의 2가 나왔는데요. 3분의 2에 역수를 곱하면 1이 된다 그랬는데 이때 역수는 분자 분모를 바꾼 수이다. 그래서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수는 분자 분모 바뀐 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 보기를 보고 계산해 봅시다. 보기에 보면 나눗셈 식이 있고 분수에 나눗셈 식이 있죠. 네, 요게 나눗셈 식이에요. 나눗셈 식을 반드시 곱셈 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앞의 수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고 뒤의 수가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는 반드시 역수로 바꾼다. 역수는 분자 분모가 바뀐 수이다. 3이 분모로 가고 2가 분자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눗셈식이 곱셈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곱셈식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분모 5, 3, 15, 분자 2, 2, 4. 그래서 결과는 15분의 4가 되었습니다. 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반드시 나눗셈 식은 분수의 나눗셈 식은 반드시 곱셈 식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때 바꾸는데 앞의 수는 그대로 가죠. 안 바뀌죠. 그대로 갑니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뒤의 수는 역수를 써주어야 한다. 이때 역수는 분자 분모가 바뀐 수이다. 2가 분모였는데 분자로 갔고 3이 분자였는데 분모로 왔습니다. 그래서 곱셈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죠. 분모끼리 5, 3, 15, 분모끼리 2, 2, 4. 그래서 5분의 2 나누기 2분의 3은 그 결과가 15분의 4가 되었습니다. 그럼 1번. 네,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줍니다. 앞의 수는 그대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나누는 수는 역수로, 그래서 4분의 8이
분자 분모 바뀌어서 8분의 4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곱셈식이 되었기 때문에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되겠죠. 분모는 5 곱하기 8이죠. 그래서 5 곱하기 8, 분자는 2 곱하기 4, 2 곱하기 4. 그래서 분모 5, 8에 40이고 분자 2, 4, 8이 되어서 40분의 8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번 3 나누기 2분의 3이죠. 네, 곱셈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3은 우리 자연수는 밑에 항상 1이 생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3과 1분의 3은 같은 수예요. 그러면 1분의 3으로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분수로 1분의 3 그대로 갔어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뒤에 나누는 수는 역수가 와야 된다 그랬죠. 2분의 3 분자 분모 바뀐 수가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3이 되었죠. 분자인 3이 분모로 왔고 2가 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곱셈식이 되었기 때문에 분모끼리 곱하면 3, 분자끼리 곱하면 6, 그래서 3분의 6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35쪽에서 다음 수의 역수를 써봅시다. 네, 역수는 분자, 분모, 바뀐 수라고 했죠. 그러면 9분의 7의 역수는 7분의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5의 역수는 5분의 3입니다. 4분의 1의 역수는 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거 등호라고 쓰면 안 됩니다. 4분의 1의 역수는 1분의 4인데 4분의 1과 1분의 4가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등호라고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했죠. 같지 않습니다. 역수는. 그래서 4분의 1의 역수는 1분의 4. 그 다음에 3의 역수는 3은 밑에 분모가 1이 생략되어진 거기 때문에 1분의 3과 같아서 3의 역수는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네, 나눗셈식이 곱셈식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는 그대로 갑니다. 나누기는 곱하기가 되었고 이것은 역수가 되어야 되죠. 역수. 그래서 3분의 5로 가고 그 다음 곱셈식이 되었기 때문에 분모끼리 4, 3, 12 분자끼리 곱하면 1 곱하기 5는 5가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5가 되었습니다. 다음 2번 5분의 4 나누기 3분의 7이에요. 그러면 5분의 4는 그대로 가죠. 나누기 곱하기로 바뀌고 3분의 7은 역수가 가야 돼서 7분의 3이 되었어요.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면 35, 분자끼리 곱하면 12가 되었죠. 다음 3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1번 5분의 4 나누기 6분의 4예요. 그러면 곱셈식으로 바꾸면 앞의 수는 그대로 가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6분의 4는 역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4분의 6이 되죠. 다음 분모끼리 곱하면 5 곱하기 4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 분자끼리 곱하면 4 곱하기 6이죠. 4 곱하기 6. 그래서 5, 4, 20분의 4, 6에 24. 그래서 20분의 24입니다. 다음 2번. 7분의 3 나누기 2. 2는 1분의 2죠. 그래서 앞의 수 그대로 가고 나누기
곱하기로 바뀌고 1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분모끼리 7 곱하기 2, 분자끼리 3 곱하기 1. 그래서 7이 14분의 3일은 3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네, 앞에 수 그대로 갑니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뀝니다. 뒤에 수는 역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 바뀐 6이 내려오고 7이 올라가죠. 그러면 곱셈식이 되어서 분모끼리 36, 18, 분자끼리 곱하면 27에 14. 그래서 18분의 14가 되었습니다. 2번 5분의 2 그대로 가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5분의 3은 역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3이 내려오고 5가 올라갔어요. 다음 분모끼리 5, 3, 15 분자끼리 곱하면 2, 5, 10 그래서 15분의 10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수의 곱셈 방법인데요. 소수의 곱셈을 전자계산기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등호 이런 문자가 나온 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계산기예요. 요거 한번 톡 쳐보시면 이런 계산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소수의 곱셈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자계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이런 숫자가 써 있을 때 이 C자를 누르면 이게 다 지워집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를 다 지우는 삭제하는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이것은 곱하기가 아니고 X 지우는 겁니다. 바로 앞에 썼던 글자를 삭제하는 버튼이다. 그 다음에 숫자가 있고 요거는 소수점이에요. 그 다음에 동호. 네, 동호 치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계산기를 한번 저는 화면 안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여러분 책 36쪽에 보면 예제 1번 계산기를 사용해 다음 식을 계산해 봅시다. 0.5 곱하기 0.7이죠. 그럼 밑에 보면 C를 눌러서 이전에 계산한 것을 모두 지웁시다. 그래서 요 C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숫자가 있던 것이 다 지워지죠? 네,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0.5 곱하기 0.7을 하는데 네, 0.5 곱하기 0.7이죠. 그럼 그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0.5 곱하기죠. 곱하기 0 다시 0.7 하고 반드시 동호 이것을 누르셔야 됩니다. 요거 탁 치시면 여기에 글자가 나타나죠. 어떤 글자가 나타나나요? 0.35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0.5 곱하기 0.7은 0.35라는 거죠. 이거 0.35라고 읽지 않습니다. 소수 아래는 그냥 35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0.35. 네. 소수는 1보다 작은 수죠. 0.35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1이에요. 1.00. 1. 그래서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35라고 읽지 않고 35라고 읽습니다. 예, 0.35.
네, 다음 36쪽 밑에 1번 계산기를 사용해 다음 식을 계산해 봅시다. 2.1번에 2.1 곱하기 0.4죠. 2.1 곱하기 0.4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눌러보세요. 2.1 곱하기 0.4 그리고 반드시 동호 요거 누르셔야 되죠. 요거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여기에 0.84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2.1 곱하기 0.4는 0.84가 되겠죠. 다음 2번. 2번은 0.8. 0.8 곱하기 2.25예요. 그러면 0.8 곱하기 2.25 등호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죠? 1.8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네, 그래서 1.8 다음 3번 3번은 0.32 곱하기 0.61 그러면 0.32 곱하기 0.61 등호 요거 치시면 얼마 나오나요? 0.1952가 나오죠? 그래서 0.1952가 되겠습니다.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 3 곱하기 0.15 그러면 3 곱하기 0.15 등호 탁 치시면 여기에 0.45가 나오죠. 그래서 0.45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보세요. 이번에는 소수의 나눗셈 방법 예제 1번 계산기를 사용해 다음 식을 계산해 봅시다. 계산할 식은 0.8 나누기 0.5죠. 계산기 버튼 C를 누르시고 네, 요거 누르시면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C 버튼을 눌러서 이전에 계산한 것을 모두 지운다. 그리고 0.8 이번엔 나누기 0.5를 한번 해보세요. 네, 0.8 나누기 0.5 그리고 등호 요거 치시면 얼마 나오나요? 네, 1.6이 나오죠? 네, 1.6입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1번 보세요. 저는 화면 안 바꿉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글자를 보세요. 1번에 0.42 나누기 0.6이에요. 그러면 0.42 나누기 0.6 등호 요거 하면 얼마 되나요? 0.7 이렇게 나오죠? 0.7입니다. 다음 2번.
0.82 나누기 0.41 0.82 나누기 0.41 등호. 요거 치시면 얼마 나오죠? 2가 나옵니다. 2. 네, 2가 나와요. 그 다음 3번. 9 나누기 0.3이죠. 9 나누기 0.3 등호. 그러면 30이 나오죠. 30. 다음 4번. 2.5 나누기 5 해보겠습니다. 2.5 나누기 다시 5 치고 등호 치면 등호. 그러면 0 여기에 0.5 이렇죠. 0.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 나누기 5는 0.5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7쪽에 2번이죠. 네, 90m짜리 뜨개용 실 한 타래로, 그러니까 실 한 타래가 90m인 거예요. 길이가 90m인 실 한 타래로 수세미 4개 반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4개 하고 반이죠. 그러면 4개는 4가 되겠고 반은 0.5여서 4.5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세미 한 개당 뜨개용 실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해 봅시다. 90m 가지고 4.5개 만들었죠? 그러면 90m를 4.5로 나눠보면 4개 반으로 나눠보면 한 개에 몇 미터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수세미 한 개 짜는데.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9, 0 누르시고 나누기 누르시고 4.5는 얼마 나오나요? 계산기에 20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수세미 한 개 짜는 데는 20m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8쪽 보세요. 38쪽. 네, 선물 한 개 포장하는데 길이 1m인 끈의 4분의 3이 필요하대요. 1m의 수학에서 의는 곱하기입니다. 1m에 4분의 3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물 8개를 포장하려면 끈이 몇 미터가 필요한가? 요게 한 개 포장하는데 필요한 길이죠. 네, 8개니까 8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 곱하기 4분의 3은 1과 곱하는 수는 이 수 그대로죠.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3은 4분의 3이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하는데 8은 분모 1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곱하기 1분의 8과 같습니다. 그러면 분모끼리 곱했더니 4, 분자끼리 곱했더니 3, 8에 24였어요. 그래서 4분의 24인데 우리 4분의 24를 분자, 분모 같은 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때 뭘로 나눠지나요? 4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같은 수로 나누는 것을 약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4분의 24를 4로 약분하면, 다시 말해서 분자, 분모를 4로 나누면 4 나누기 4는 1이죠. 4 안에 4가 한 번 들어가요.
24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나요? 4, 6에 24니까 6번 들어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분의 6이 되었고 1분의 6에서 분모 1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6m가 필요하다. 선물 8개 포장하는 데는 끈이 6m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번. 여러분 매실청 많이 담으시죠? 매실청 한 병을 만들려면 설탕이 0.8kg이 필요합니다. 매실청 10병을 만들려면 설탕 몇 kg 구입해야 할지 계산해 봅시다. 우리 한 병 만들 때는 0.8이 필요한데 0.8은 한 병 만들 때죠. 이것은 한 병 만들 때 필요해요. 근데 10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몇 배 있어야 되나요? 10배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전자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0.8 곱하기 누르시고 1, 0 누르시고 등호 누르시면 얼마 나오죠? 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매실청 10병 만드는 데는 설탕이 8kg이 필요합니다. 8kg. 그 다음 3번. 반지 한 개를 만들려면 금 3.75g이 필요하다. 우리 반지 한도는 금 3.75g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요게 이제 한 개의 무게인데 15g이 있다면 15. 여기는 3인데 여기는 15니까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 15 가지고는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금이 15g 있어요. 그러면 한 개 만드는데 요만큼씩 필요하죠. 그래서 한 개에 들어가는 양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3.75로.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반지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전자계산기로 15, 1, 5 누르시고 나누기 누르고 3점 가로는 아닙니다. 제가 좀 지워 보겠습니다. 네, 나누기 3.75. 그래서 15, 1, 5 치시고 나누기 치시고 3.75 그리고 동호 탁 치시면 얼마 나오나요? 4라고 뜨죠. 그래서 금반지 4개 만들 수 있다. 네, 3.75가 4번 들어간다는 거죠. 15 안에. 그래서 4개를 만들 수 있다. 다음 4번입니다. 네, 학급에서 친구의 생일을 맞아 피자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학급 인원은 총 24명이에요. 한 명당 피자 한 판의 8분의 3. 그래서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판의 8분의 3만큼. 요것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몇 명 먹어야 하나요? 24명 먹어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24를 하면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8분의 3은 1과 곱하는 수는 그 수 그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24 하면 되죠. 네, 24는 1분의 24여서 분모끼리 곱하면 8, 분자끼리 곱하면 3 곱하기 24 하면 얼마 될까요? 네, 72가 되죠. 그러면 8분의 72인데 8분의 72도 네, 이거 똑같이 8로 나눌 수 있습니다. 8로 약분하는 거죠. 밑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8 나누기 8은 1이고 72 나누기 8은 72 안에 8이 8, 9, 70이니까 9번 들어가죠. 9. 그래서 1분의 9는 그냥 9와 같죠. 그래서 피자는 모두 몇 판 주문해야 되나요? 9판 주문하면 되겠죠. 그러면 8분의 3씩 24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피자는 9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자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공부해 보았고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전자계산기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39쪽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